네, 안녕하세요. 3월 20일입니다. 네, 이제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한 주입니다. 네, 다음 주, 네, 간단한 증시 일정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1일, 일본 정시는 네, 휴장이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한전, 네, 연료비 조정 단가 발표가 있습니다. 해서 한전에 대한 부분, 약간 탈원전 관련주 부분에다가 일단은 또 중요한 전기 인상 관련 건이 있죠. 해서 전기 인상 요금, 일단은 인상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동결이 될 부분인지 조금 더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 한전, 연료비 조정 단가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뭐 21일 날은 뭐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원래 21일 날에 파월 의장이 또 연준 또 거기서 또 약간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2일 날, 22일 날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크게 큰 이슈 사항은 없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 파월 의장 발언도 있고 연방 위원들 또 발표가 있습니다. 해서 그때 또 어떠한 또 뉘앙스로 가지고 또 금리 인상, 뭐 긴축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부분인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23일, 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하이트 진로 맥주 출고가 평균 한 7.7% 정도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인상분 정상 출고가 기준으로 16년 이후에 6년 만에 인상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하이트 진로 맥주값 인상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 바이든 대통령이 또 유럽 EU랑 또 회의가 있는 사항인데요. 미팅 이거 24일인가 봅니다. 24일 바이든 대통령 나토 특별 회의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해서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 잘 해결돼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또한 EU 정상 회의에도 바이든 대통령 참석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뭐 24일에 대한 부분, 뭐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5일 뭐 일정상으로는 큰 일정사항은 없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일단은 가장 큰 이슈, 일단은 파월 의장 그리고 연방위원들 또 약간 어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금리 인상 부분이랑 뭐 양적 긴축 뭐 긴축 정책에 대해서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아까 나토 부분이랑 EU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내용. 그게 다음 주 정도에 가장 큰 이슈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국,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소비주, 잠깐 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죠, 좀 반등세를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반등에 지금 찬물을 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소비주 관련주, 면세점 쪽에 호텔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그리고 카지노 쪽에 파라다이스, GKL, 롯데관광개발, 화장품,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패션 쪽에 FNSF, 휠라홀딩스, 더 네이처홀딩스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중국 코로나 확산 이 부분 이외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윤석열 당선인 일단 미국 쪽에 많이 좀 기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쪽에 대한 부분, 사드 부분도 있고 약간 쿼드 가입 발행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조금 비우호적, 좀 심하게 말하자고 하면 약간 적대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쿼드 가입하는 목적 자체가 쿼드의 생겨난 목적 자체가 중국을 조금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4개국인데 일단은 한국도 일단 쿼드 가입 일단은 검토하고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고요. 이러한 사항을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조금 풀리고 있는 중국의 한한령 부분 조금 풀릴 기미가 보이는데 이게 또 다시 또 강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 아무튼 조심들 하시기 바라고요. 이익 추정치 상향, 기간 매수 1분기 깜짝 실적 종목원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해서 올 1분기 어닝스 프라이즈가 예상되는 종목에서 롯데쇼핑, 현대글로비스, LG이노텍, BGF 리테일, GS건설, 현대해상, KT 그리고 네이버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닝스 프라이즈 될 대형주를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 1분기 실적
실적 서프라이즈를 보일 확률이 높은 종목,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롯데쇼핑, H&M, 현대글로비스, S오일, 삼성화재, LG이노텍, BGF 리테일, 삼성 SDI, SKC, SK이노베이션 등이 꼽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컨센서스 흐름 부분이랑 기간 수급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감기약 대란에 제약주는 콧바람, 지금까지는 주가 상승률 많이 좀 상승했던 상황이었죠. 코로나 확진자 급증함에 따라서 일단 감기약 많이 좀 품절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던 상황이 있는데요. 특히 대원제약 주가 상승률이 가장 좋습니다. 28%, 일동제약은 감기약 이슈도 있지만 그저 경구용 치료제 일단은 그게 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상황이었고요. 감기약을 생산하는 제약 회사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제 그죠?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많이 올랐죠? 그래서 코로나 급증자, 감기약 품절 사태 부분으로 많이 올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원 제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감기약 관련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일동제약 41%, 대원제약 28%, 부강, 동화, 유유, 일양 마찬가지 부분인데요. 이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불확실성 완화에 상승 기대감에서 다음 주 정시 전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이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금리 인상 해결되어 있고 미국과 중국, 특히 미국의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증시가 퇴출 우려 부분도 조금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회계 이슈 불확실성 해소가 된 상황이고 이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부분이랑 국제 유가가 변수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 증시 주요 일정 부분 3월 21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보였던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약간 나토 그리고 EU 정상회의 일단 참석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불확실성 해소로 지수는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낙폭 과대주, 정책 수혜주 쪽에 집중을 하자라고 되어 있고요. 연준 인사 발언에도 주목을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의 연방위원들이 또 다음 주에 또 발표를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오는 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유럽 방문 일정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평화 협상이 진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 벨기에 브뤼셀에 방문해 나토 29개 회원국 정상들과 만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이슈 부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부분 그리고 국제 유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의사, 간호사, 의료진들도 많이 또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감염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실질적으로 의료인들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의사, 간호사 이어 약사도 코로나 확진 시 3일 격리 후에 근무를 재개하겠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 등에 이어 지역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들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시 사흘 동안만 격리한 다음에 업무를 재개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의료 인력 많이 상당히 또 부족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약국이 영업을 중단하게 된다 그러면 말 그대로 해당 지역의 보건 서비스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부분이죠. 그래서 의사, 간호사, 약사까지 조금 격리 기간 3일로 일단은 단축을 했다고 하고요. 이번 주 코로나 최정점 지날까 해서 중증 사망자 정점이 다시 고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코로나 확진자 수는 이번 주 약간 정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 부분이랑 사망자 수 계속 지금 1000명대 부분이랑 300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지속이 될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의료계 병상 부분이라든가 의료 인력 좀 많이 좀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또 이제 내일부터 거리 두기가 다시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 스텔스 변이 부분도 조금 스텔스 오미크론 부분도 조금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좀 전문가들 조금 정부가 좀 발빠르게 뭔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2주 내에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재고가 소진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또 정부에서 머크의 몰루피라비르 지금 뭐 긴급 사용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팍스로비드 부분은 뭐 효과 88% 있고 부작용도 뭐 조금 있지만 그렇게 큰 사항은 아니지만 머크의 몰루피라비르 효과 30%밖에 없는 사항이고 돌연변이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이슈로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조금 절대로 조금 해서는 안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팍스로비드를 일단 추가 도입해서 물론 그것도 잘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요.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환자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치료제에 대한 부분, 의료 인력에 대한 부분, 병상에 대한 부분, 아무튼 모든 게 문제 부분입니다. 아무튼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다시 한번 또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고 우리 또 전체적인 정시 시장 우호적입니다. 특히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조금 다시 한번 또 큰 폭의 상승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